강의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오피스에서도 모아놓으면 한 3, 40명 되거든요. 백골이하고 뭐 해가지고 저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데만 5, 6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한테도 좀 영향을 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좀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젊은 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요새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가는 기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뭐 좋든 싫든 관심을 보여주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 창의력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창의력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창의력에 대해서 좀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좀 책을 많이 보고 요새 연구해 내오는 것을 많이 들춰봤는데요. 창의력 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특수한 우리 인간에게 준 그런 능력이 아니겠어요? 창의력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잘못하면 좀 바보 같지만 창의력이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에이티브하게 뭘 하나 만들어봤다, 뭘 하나 창출해놨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역시 새로운 걸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의력하면 새로운 것. 근데 모든 새로운 것이 창의력에 해당이 되나요? 근데 무조건 새로운 것.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창의력에 대해서 보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운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 근데 거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밸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두뇌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두뇌를 보면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근데 그걸 자꾸 하나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우리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한테 밸류가 있는 가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이제 탤런트, 그 다음에 창의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 크리에이티비티, 요새 나오는 크리에이티비티는 무엇인가, 그걸 정의를 여기 만들어 결론을 여기다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처음부터 창의력이 무엇인가. 예? 보세요. 먼저 이 창의력은 직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우리 방 안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이 몇 명이 돼야지 같은 생일 날짜가 나올까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안 들어보신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사람이 있어야지 같은 생일이 두 사람이 나올까요? 네? 한 몇 명 정도? 확률을 그러니까 2명만 있어도 가능하죠. 가능성이 아니라 99% 나오려면 확률상 99%.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들어오면서. 여기 같은 생일. 분만 계시면 연도까지. 누가? 내가 연도가 잘못돼갖고 같이 됐어요. 두 분이. 근데 생일은 같아요. 그러면 생일 같은 생일에 나오려면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99% 확률을 따진다면 생일이 같고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몇 명? 몰랐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에 한 90명이라 그랬던 아니, 것 같아요. 겁을 내지 말고 아마 여러분이 40분에 24명인가? 튀어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아니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 네? 그때. 48명. 30명? 90명? 90명 정도? 8, 90명? 아니 너무 높고. 8, 90명만 있으면은 90% 확실하게 2명이 나온다. 근데 이 숫자가 57명이거든요. 57명. 근데 그러면 이게 옛날 같은 반에 한 명씩 한 쌍은 있었겠어요. 옛날 한 그렇죠. 60명씩 그렇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50명만 제가 생일 날짜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했는데 뭘 트라이를 해봤는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애는 세 쌍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생일이.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문제를 왜냐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두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예? 한 부분은 우리가 rational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직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rational하고 이론하고 감성하고 너무 이게 섞여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전두엽이 이성이면은 안에 이제 림빅 시스템이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나오는 연구 보면은 전두엽에서 감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저번에 이제 저 노멀랜드에서도 질문을 했더니 의사 어떤 형이 있는데 톡 하더니 한 200명? 한 200명은 돼야지.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시스템 1이 뭣도 모르면서 툭 내던지는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들었으면은 한 300명은 돼야겠지. 그렇게 느낌이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이 시간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계속 물어보면은 여기에 툭툭 대부분 다 넘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면은 이거를 스탑 시켜가지고는 이게 무슨 함정이 있을 거라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론이 이제 딱 나타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솔브를 해봐야지. 근데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여러분 많이 써가지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학 저 포뮬러를 보면 한 2줄이 돼요 이게. 이거를 문제 풀려면은. 예? 그렇게 복잡한 질문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 두뇌가 뭣도 모르고 자꾸 대답을 갖다 던져대. 예? 그게 시스템 1이에요. 시스템 1이 느낌으로 갖다 대강 이 게싱 게임 같은 걸 해준다고. 그런데 이 창의력이 이 시스템 1에서 나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바보 같은 두뇌를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슨 학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concern,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궁극적인 우리의 concern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은 그리고 이게 초월적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transcendental 그런 생각은 이 인투이션, 이 림빅 시스템 우리 감이 안 따라주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론으로 시스템 2라고 그러지 이 벌스데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하게 57명입니다. 99% 확률을 따지려면 98%도 정확히 이 계산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24명만 돼도 45% 확률이 있습니다. 그 계산을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이론으로 풀 수가 있어요. 시스템 2로. 시스템 2로 그런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이게 시스템 2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100년 전부터 특히 50년 전 철학자들이 우리가 이 시스템 2, 그때는 이론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론으로 만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벌써 결론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퀀텀 메카닉스나 그 다음에 이 사이언스 필드를 보면은 모든 필드, 사이콜로지든 사이콜로지, 메디슨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2로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못 붙여. 이름을 못 붙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설명해주면 환자들이 미쳐버려요, 그냥. 파브로마이알지아. 그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노스. 그냥 다 전체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연구는 계속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91년도에 그 루머톨로지스트가 모여가지고는
그냥 이름 붙이자. 그래서 그 다이노스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시스템 2를 사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만물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발버둥입니다. 예? 안 돼, 안 돼. 그래서 파브마일즈가 무엇이냐면은 온몸이 다 아픈데 18군데를 만져봐가지고 12군데가 아프면은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다른 다이그노시스가 없으면 파브마일즈라고 그냥 쳤어요. 이렇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냥 그걸 알비트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분야이든 우리가 이 시스템 1,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스템 1이 여기서 나오는 창의력이 없으면은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엉터리로 맞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자꾸 던집니다. 여러분 매번 부부싸움 할 때 아니면 교인들하고 씨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갖다 설명을 하고 해도 이게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어떠한 사랑의 그 만남을 좀 잠깐 느끼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또 제가 매번 제 와이프하고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게 이론적으로 시스템 2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시스템 1의 작동이라는 것이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아무리 따져도 우리가 못 미칠 때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1이 잘 발전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일 먼저 인투이션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행복하고 결혼 생활에 성공하고 자기 직장 생활에서 돈은 얼마 안 벌지라도 잘 번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아는 와이스맨이라는 학자가 영국에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사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사면 나는 이렇게 운이 좋다고 I'm lucky. 내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만난지도 모른다고 참 lucky 했다고 이걸 기가 막히게 만났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도 이 보스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I'm lucky. 예? 그리고 모든 일을 가면서 자기를 럭키하대요. 그걸 어떤 한 사람은 자기는 돈 지나가면서 눈에 보니까 돈밖에 없대요. 할아버지가 평생 돌아가면서 동전을 주워가지고는 쫙 이거 가득 담아놨어요. 자기 이렇게 럭키하대요. 돈이 깔려있대 길에. 그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죠. 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진짜 재수없는 놈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실험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운이 더 딸렸나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차이 없었죠. 차이가 없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로또 넘버를 픽하게 했습니다. 진짜 운이 딸리면은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걸 믿어요. 자기는 뭘 참가할 때마다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뽑기에서 네, 뭐 당첨 잘 한 걸린다고. 번도 안 됐다. 그래서 당첨 많이 학자들이 됐다. 알아봤더니 잘 당선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참가를 많이 무조건 있는 건 다 갖다 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야 나같이 행운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고 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제일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인투이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투이션이 잘 발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답변들이 확실해. 대부분 맞아주고 그 다음에 살면서 그게 자꾸 업데이트되는 것입니다.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꿈꿀 때는 시스템 2가 완전히 셧오프가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꿈에 대해서 저 연구를 해보면 왜
지금은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꿈하고 현실하고 별 차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는 비디오다. 비디오 같이 보이잖아요. 비디오를 찍으면 비슷하고. 그런데 이 신경 그 전기 줄이 눈에서 이 뒷부분에 이제 그 악시피털 로브가 비주얼 시스템 안에 있어요. 거기서 눈에서만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의 전기줄이 딴 데서 와요. 다른 데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반은 만물에서 인포메이션하고 반 이상은 두뇌 자체 내에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정확해요. 왜 우리가 모든 만물이 내 눈에 비디오 같이 보이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인투이션 시스템 1이 잘 작동이 돼서 우리가 인투이션을 믿고 우리 직감을 믿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예? 그럼 우리는 해고할 수 있고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고하라. 그 사람들이 인투이션을 자기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내가 누구를 결혼하고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살냐는 그런 결정인데 모든 사람들 들어보면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결정은 예? 이성적으로 안 해요. 다 그냥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내 와이프를 내가 왜 결혼했는지도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리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말이 많고 이론이 박식한 사람들은 뭐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소리에 그냥 아는 것만 많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여자들의 이 직감이 이게 더 강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요새 두뇌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인투이션 우리가 그리고 이 인투이션을 발전시키는 것은 요새 정확하게 나옵니다. 메디테이션이나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ultimate concern. 우리가 진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이러한 나의 아주 궁극적인 제일 중요한 그러한 질문들을 매일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씨름하면은 여기가 발전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것이 발전이 됩니다. 이 운동이 참 희한해요. 운동이 우리한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적응이 안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힘들어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두뇌가 튼튼해집니다. 매번 할 때마다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림빅 시스템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은 요새는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크로스 피트니스거든요.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막 돌려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마라톤을 뛰어봐서 하는데 진태형하고 예. 지금도 만나서 이제 가끔 뛰거든요. 겨울에서 좀 한 달 못 뛰었는데 마라톤을 뛰려면은 7마일, 9마일, 10마일, 12마일, 2마일씩 이제 일주일에 매일 늘려요. 그래서 21마일까지 뛰어가서 그 다음에 하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마일을 뛰고 왔습니다. 예? 그럼 한 이틀 지나면은 몸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5마일을 같이 떠요. 그럼 15마일을 뛴 몸인데 5마일을 뛰면 이건 뭐 그냥 근데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진태형도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이거 뭐 이렇게 뛸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죽겠냐. 예? 그리고 마음으로 나 오늘은 5마일만 뛰겠다 하면은 5마일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해본 사람은 진짜 자세히 연기하고 보면 운동할 때 매번 힘듭니다. 예. 그런데 그 적응이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두뇌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5마일 뛸 때 한 10마일 뛴다고 생각하고 뛰다가 5마일에서 그런데 뛰면 자신한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신한테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기꾼이 되는 거지. 아니, 자신한테 거짓말을 못해요. 이 림빅 시스템은 거짓이 없어요. 아니까 아니면서 압니다. 속일 수 있는 방법은 10마일을 뛰기로 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제 가야 돼 집으로.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을 기르려면은 그리고 우리 창의력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미스가 많습니다.
창의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창의력을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그게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 각 개인에게 특수한 탤런트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갈드너라는 저 학자가 창의력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속 지금 30년 동안 계속 저 책을 내는데 이 사람은 IQ 테스트를 제일 싫어합니다. 뭐냐면 고정시키기 때문에 IQ 테스트는 난 머리 무엇이냐면 나빠. 이 온 세계에 물질이 이 저 다이아몬드도 있고 석탄도 있고 유레니움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석탄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석탄만 꺼내 쓰는 거예요. IQ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인텔리전스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 그걸 캐러라이즈 해보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연구를 하고다가 손을 들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자기 생각으로는 한 그 인텔리전스 종류가 한 60 빌리언 정도 된대요. 한 사람이 하나씩 다 특수해 이게. 예? 이걸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 잘하는 것을 빨리 터득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창의력 있고 아주 저 재미있는 번성하는 사람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창의력하고 천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나와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타고날 때부터 뭐 좀 그건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력의 중요한 것은 이거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오늘 가실 수 있다는 건 저도 이걸 여러 번 공부하고 보고 노트에 적고 또 자꾸 그 연구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걸 믿습니다. 창의력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냥 번쩍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창의력을 가지고 이 크게 뭐 발견을 하고 음악을 이제 좀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한 말이 있어요. 하다 보면 되긴데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동기 모티베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근데 이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다 보면 나오는 거. 두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이건 도파민의 역할인데 도파민은 anticipation, 뭘 기대를 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기대를 한다는 것은 도파민이 나오면은 무슨 현상이 있냐면 정신이 번쩍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굉장히 탁탁 달라붙어요. 모든 인포메이션이. 네? 거기 BDNF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르몬을 자극시켜가지고는 메모리라는 것이 너브 셀들이 연결이 되면 이게 연결성이거든요. 그게 아주 스티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그래서 모든 중독성의 근본적인 분해 물질이 뭐죠? 도파민의 역할이거든요. 중독성에 빠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해요. 자기가 알코올을 싫어한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잔 데일리 인터뷰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잔 데일리가 뭐냐면 I don't even like beer. 자기 맥주를 싫어하는데 맨날 맥주 마셔가지고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잔 데일리 골프 선수가.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자기가 하는 마약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마약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희열감이 오면은 잠깐 동안 이제 엔돌핀이 팍 터지면서 두뇌가 몽롱해지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별로. 그래서 우리 두뇌가 두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나는 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좋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팅 시스템은 도파민이고 좋아하는 것은 엔돌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원해가지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진짜 좋을 줄 알고 평생 그걸 원해가지고는 가서 돈을 벌었더니 별게 아니야. 그래서 이 원팅 시스템하고 라이킹 시스템하고 이게 분간이 돼가지고 이걸 잘 맞추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가 혼동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액션. 그래서 우리의 인생 미닝은 우리가 활동적일 때, 액션을 테이크할 때에 우리가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냐면요. 크리에이티비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한이 있어야 돼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포음을 쓸 때에 하이쿠 포음 아시죠? 5줄, 3줄, 3줄 실러브를 딱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쪼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저도 못해요. 이 강의 준비할 때 하다 보면 그냥 시간 되면 내가 마무리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하고 매번 40분, 40분, 20분 딱 맞춰가지고 말 한마디마다 이걸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런 버릇이 되면요. 여러분 이 창의력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것이 이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 훈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